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졸속 합의 끝에 출범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이 화해치유재단,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면서 일본 정부한테서 10억엔을 출연받아서 출범을 했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할머니들 동의는 안 받고 만들어졌다는 비판 속에 지금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 출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일본이랑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유엔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본 반응 궁금하시죠? 오해와 편견에 근거한 일방적인 보고서라는 입장을 유엔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피해자의 권리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내가 옳았답니다. 네,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이 당 대표에서 물러났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으로 갔다가 9월에 귀국한 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정치를 해왔는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가 복귀한다는 소식에 정의당에선 격하게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어법으로 읽히죠. 자, 이제 관심은 내년 2월 전당대회에 홍 전 대표가 도전할지 여부가 될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동생도 공범 혐의입니다.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정신 감정을 해봤더니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혀져서 앞으로 재판에 중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살인이나 상해치사 공범이 아니라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과 지켜보시죠.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